나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이제 여기 집이에요. 요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아버지,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3일 후에 알게 됐어요. 6개월 전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아침 7시였는데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계셨죠. 민준아, 앉아봐.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너도 결혼했으니까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사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사신 분이었거든요. 강남에 작은 빌라 한 채, 예금 2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아버지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민준아, 아빠 말 끝까지 들어봐.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랑 예금 다 내 명의로 바꾸려고.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아니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아빠가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재산 분쟁 생길 수도 있잖아.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저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저도 외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서류에 도장 찍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집도 예금도 전부 제 명의가 됐죠. 법무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납부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가볍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재산 정리가 끝나서 홀가분하신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아버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평생 한 번도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냥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배 안 고프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아버님 요즘 우울해 보여.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때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이제 집 명의도 바뀐 거 맞지? 네. 아, 응. 그럼 리모델링 언제 할 거야? 사실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아버지 집 물려받으면 새로 꾸미자고.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찜찜했어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셨거든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왜? 지금 하면 안 돼?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아빠가 방해되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그럼 왜 리모델링 얘기만 나오면 피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수진이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 방 들어갈게.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짐이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눈빛이 제 얼굴을 뚫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뭐가?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우리 신혼인데. 사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신혼은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수진이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여보, 아버님 요양원 알아봐. 요양원? 응. 요즘 좋은 데 많대. 전문 케어도 받고. 아버지는 건강하신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거 아냐. 미리 알아보는 게 낫지. 저는 화가 났어요. 수진아, 그 얘기 그만해. 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버지 혼자 사시게 할 순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아? 그날 밤 새벽 2시였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짝 문틈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낡은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넣으셨죠.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아직은 안 돼.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서류가 뭘까? 왜 숨기고 계실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아버지는 왜 우시는 걸까? 2주가 지났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도 거르시고 방에만 계셨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수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좋은 데 찾았어. 뭘? 요양원. 경기도 쪽에 되게 좋은 데 있대. 나 오늘 상담 받고 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아보라고 했어? 여보, 현실을 봐야지. 아버님 우울증 같아 보여.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요양원? 네, 요즘 좋은 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케어도 받으시고.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가보자. 그 웃음이 왜인지 무서웠어요. 주말에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경기도 외곽,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시설은 깨끗했어요. 상담사가 안내해줬죠. 어르신 방은 2인실이고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하고요. 주말에만요? 네,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으셔야 해서요.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설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여보, 여기 좋은데? 빨리 결정하자. 차에 타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아버지. 여기 오면 너 편하니? 저는 입이 안 떨어졌어요.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요양원을 보내? 설마 재산 받았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의도로. 그만해. 아버지가 차에 올라타셨어요. 집에 가자. 집으로 오는 내내 침묵이었어요.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보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아버지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아버지,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119 불러야 돼요. 됐어. 그냥 좀 쉬면 돼.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였어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제목이 보였어요. 신탁계약서. 뭐지? 서류를 펼쳤어요. 계약 당사자 김동현 위탁자, 수익자 김민준 아들, 신탁 조건 위탁자의 생활 보장 및 존엄한 노후, 조건 미이행 시 신탁 재산 전액 회수.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가 제 손에서 서류를 뺏어갔어요. 그걸 보면 안 돼. 아버지, 이게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보험이야. 아빠의 마지막 보험.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도 못 갔어요. 그 신탁계약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여보, 괜찮아? 수진아. 응? 아버지가 재산의 신탁을 걸어놨대.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어젯밤 본 내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요양원 보내면 전부 회수당할 수도 있어.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미 증여받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탁이면 얘기가 달라져.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었던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변호사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30분 뒤 답이 왔어요. 신탁 조건 위반하면 법적으로 재산 회수 가능해. 특히 부양 의무 관련은 법원도 인정하는 사유야. 저는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잖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신탁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뭘 알고 싶은데? 왜 그런 걸 걸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친구 기억나니? 준호. 네. 걔 아버지 말이야. 작년에 돌아가셨지. 네. 준호가 뭐 했는지 아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다툼했어. 형제들이랑 머리채 잡고 싸웠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 재현이. 걔 아버지는 요양원 가신 지 1년 됐는데 재현이는 딱 한 번 면회 갔어.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민준아, 아빠는 그게 무서웠어. 재산 넘기면 너도 그렇게 될까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뭐야? 면회 주말에만 가능한 데를 고르는 게 뭐야? 나 버리고 싶은 거잖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 받자마자 내가 짐이 된 거지? 아버지. 아버지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던지셨어요. 이거 봐. 그건 신탁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조항 3 수익자가 위탁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조항 5 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면회를 월 2회 미만으로 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조항 7 모든 신탁 재산은 해지 시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된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험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하게 만드는. 저는 무릎이 풀렸어요. 아버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믿었지. 재산 넘기기 전까지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재산의 조건을 거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잘해줬다고? 그래, 재산 받기 전까지는 잘해줬지. 근데 명예 바뀌고 나서는 밥상에 반찬도 제대로 안 차리더라. 말도 안 하더라. 나 없을 때 요양원 알아보더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이 너무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잠그셨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재산 증여했으면 끝인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탁은 달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쯤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여보, 깨어 있어? 응. 나 생각해 봤는데. 뭘? 우리가 아버님 진짜 잘 모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잖아. 아니, 이제부터라도 잘하는 거지. 3년만 버티면 시효 지나갈 거 아니야? 저는 돌아누웠어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 3년만 조건 지키면 재산은 완전히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어. 아버님 드세요. 정성껏 만든 건데.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재산 지키려고 연기하는 거지?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봐라. 뭐예요? 신탁관리인 연락처야.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분이 매달 나를 면담해.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러니까 연기 따위 소용없어. 진심으로 날 모셔야 돼. 아니면 그날로 재산 날아가.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근데 너희한테 그게 가능할 것 같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아침마다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고, 저녁엔 같이 TV 보고, 주말엔 산책도 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쓴웃음만 지으셨어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넌 지금 행복하니? 네.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버지 눈치 보고, 수진이랑 싸우고, 재산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행복하지 않지. 재산 때문에 강제로 효도하는데 행복할 리가 없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도 불행해. 강제로 받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아버지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신탁해지 동의서야. 뭐라고요? 아빠가 서명하면 신탁 풀려. 재산은 완전히 내 거야. 저는 얼떨떨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하늘을 봤어요. 아빠가 틀렸어. 재산으로 효도를 강요할 수는 없더라. 진심이 아닌 효도는 의미가 없어. 그냥 아빠가 포기할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아버지의 부탁은 간단했어요. 그냥 가끔 전화 한 통만 해줘.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거 못 받아요. 왜?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빠보다 수진이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당연한 거고. 아니에요. 그래, 아니라고 치자.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니? 집에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저는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이게 신탁해지 동의서? 아버지가 주셨어요. 진짜? 그럼 이제 재산 완전히 우리 거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왜 그래? 좋은 일인데. 수진아. 응?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닐까? 수진이 웃음이 사라졌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재산 지켜야지. 저는 서류를 찢었어요. 뭐 하는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미안해, 수진아. 나 이거 못하겠어. 여보, 아버지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어.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는? 우리 앞으론 어떻게 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알았어. 난 못 살겠어. 이혼해. 그렇게 수진이는 나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저녁엔 같이 TV 보고, 주말엔 산책 가요. 어제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민준아, 후회하니? 아니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날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웃었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실망이 아니었어요. 기대였던 거죠. 제가 결국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들으셨나요? 출근길, 퇴근길, 집에서, 일하면서, 잠들기 전.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